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광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지녔는데요. 현대사회에서 광고가 가진 영향력을 몸소 깨닫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공익광고만을 진행하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경제 유일의 종합 공익광고 대행사 힐링브러쉬인데요. 김효셉 힐링브러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그 힐링브러쉬 2013년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하셨고요. 네. 2014년에는 뉴욕 크레스트 어워드에서 최종 후보까지 선정이 됐고, 네. 올해는 또 보니까 그 부산국제광고제에서 본선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네. 힐링브러쉬 잘 모르는 분들 지금 보니까 굵직한 그 광고제의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힐링브러쉬는 이제 사회를 치유하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민 참여형 5개 광고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 광고와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광고만 제작한다는 기업 철학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해 주신 그런 그 수상 경력 그리고 예. 그 성공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 사명감과 동시에 저희 회사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 공익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앞서서 나이를 여쭤보긴 했는데 올해 32이라고 하셨는데 네. 꽤 젊은 나이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공익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일반 광고도 어려운데 공익광고를 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평소와 다르게 예. 좀 욱하는 마음에 그 착한 선행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지나치던 그 노숙자들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수준보다 좀 높게 뭐 아프리카 그 아이들한테 뭐 예.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2012년 2월달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다가 예. 그날따라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 이상의 관심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제 친구와 함께 광고를 통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국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본 대사관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자비로 광고를 집행을 했고 광고 집행 이후에 포털 사이트 이제 메인에 실리게 되고 또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면서 사람들의 그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공익광고라는 것에 대해서 예. 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네,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설명을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광고 대행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힐링브러쉬가 진행한 광고들을 보면 네. 그 어떤 그 회사만의 이미지랄까요?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진행한 캠페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공익광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아동학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지구온난화, 유기견 입양이나 사회적 경제의 홍보와 같은 주제들로 광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형태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 인터랙티브 광고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익 CF 포스터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의 영역이 사실 그 TV CF로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아동학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사용, 지구온난화, 유기견 입양 뭐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의 내용으로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익 캠페인을 하셨죠. 네. 그 내용 어떤 건가요? 영웅이라는 캠페인은 이제 그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율이 굉장히 네.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냐면은 이제 아동학대라는 문제가 남의 집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신고를 하기를 좀 꺼려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율이 또 저조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당신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 당신의 참여가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아동학대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저 그림이 지금 광화문에서 진행된 캠페인 사진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묘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빔 프로젝트로 예. 아버지가 아이를 병으로 위협하는 이미지를 투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 위에 이제 시민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시민의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민이 아동 학대를 막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그 시민의 그림자 위에 112라는 그 빛이 뜨면서 네네. 아동 학대 신고 번호는 112라는 메시지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아동학대 방지센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그 자기의 일처럼 좀 노력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민들이 이런 광고를 보고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내일처럼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 실제로 체감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 네. 이게 이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서 이제 저희도 신고율을 상승시키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를 했다는 좀 소식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뿌듯함을 느꼈고, 네. 그리고 이제 시민분께서 SNS를 통해서 그 아동학대 이 광고를 전파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공유가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112를 사용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예. 이제 광고가 전파가 돼서 네, 그쪽에서 또 이제 한 50개 국가에 한 100회 정도 예. 기사화가 되면서 광고는 꽤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된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또 하고 계신 것 중에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과 네. 관련된 캠페인 또 하고 네. 계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에 2가지 종류의 화살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제 빠르지만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라는 카피와 함께 보행자를 도로변으로 향하게 하는 그 화살표는 무단 횡단을 상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느리지만 안전한 햇빛 에너지라는 카피와 함께 보행자를 횡단보도로 향하게 하는 화살표는 안전한 행보를 상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2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그 햇빛 에너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캠페인입니다. 예, 횡단보도를 네. 건너려면 느리지만 네. 안전한 햇빛 에너지 화살표만 밟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익 캠페인을 만드셨군요. 네. 다음으로 그 밖에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갤러리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갤러리로 프로젝트. 네네. 갤러리로면은 갤러리가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갤러리로는 버려진 지하보드를 갤러리로 바꾸는 형식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지하보드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예. 이제 세금을 투입을 해서 일회성으로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캠페인이 많았는데 예. 저희는 오히려 이제 구청에다가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곳에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갤러리 형태의 그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에 네. 지역 상권의 이미지를 전시를 해서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전시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둡고 이제 컴컴했고 또 우범 지역으로 좀 불리고 있던 그 지하보도가 지금은 좀 밝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또 밝은 공간으로 다시 살리는 쪽으로 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면서도 이게 또 이윤 창출도 되니까 자치구에서는 요번에 또 재정 자립도가 30%대로 최저치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수 부족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시민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어떤 식의 반응들이 있던가요? 아, 네.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네. 중고등학생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등교 시간에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봐주시곤 했었는데 예. 공간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시민들도 좀 안도감을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 회사로도 이렇게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도 네. 많이 해주시고 예. 시민들은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치구에서도 네. 반응이 네.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많이 이게 광고비로 수입이 좀 짭짤하다고 하던가요? 지금 아직 짭짤하진 않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버려져 있는 지하보도 공간을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자치구 입장에서도 세수가 들어오니까 좋겠네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힐링브러쉬와 기존 광고기획사 가장 큰 차별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익을 위해서 광고를 만든다라는 것일 수 있겠는데 공익 광고만 진행하는 이유 있나요? 다른 뭐 사익 광고 진행한 적은 없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모든 광고들을 이제 상업 광고부터 포함해서 다 광고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광고 대행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그 바이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광고를 SNS 상에서 전파를 하는 업무였는데 좀 선정적인 장면들을 알림으로써 이슈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제가 한번 조그맣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서 공익광고 대행사만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의 씨앗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익광고 대행사를 만들고 또 저처럼 그 광고를 많이 배우지만 공익광고를 제작함으로써 사회를 좀 치유하고 좀 좋은 일도 하는 쪽으로 그 광고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싶은 그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또 그렇게 공익광고만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좀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세요? 네, 잘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이 이 공익광고 만드는데 좀 보탬이 되는 거라고 좀 느끼시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금 그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 경제 자체가 아직은 좀 성장 단계고 좀 성장의 그 동력이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 좀 그 어떻게 회사 쪽으로 수요가 많아야지 아무래도 자생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그 경제 조직 자체가 아직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한 편이고 또 이 자본이 많이 돌다고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차지하는 그 매출의 비중도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쪽 광고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의 사회 공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또 경쟁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는 지금은 이제 아직 좀 미미한 단계지만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쪽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뭐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생태계가 사회적 경제 쪽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을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 참신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시민들 참여가 높았던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뿌듯하거나 보람 있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힐링브러쉬가 회사를 만들고 처음으로 만든 광고가 아동학대 예방 광고 중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광고입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설치를 한 광고인데요. 겉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가 엄마를 쓰다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이제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있는 반전 광고인데 그 광고가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봤는데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학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뭐 댓글들, 반응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소름 돋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다독이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그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그 대표님은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세요? 이런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이제 저는 딱히 나오는 장소가 따로 있진 않고요. 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예. 예를 들어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기사들도 보고 하면서 이제 그쪽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와 공부도 같이 함께 하는 것. 네네. 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그 직업이 사실 안마사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무용수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예. 그쪽 기관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상시 좀 사회적 약자나 좀 보호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쪽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쪽 특별히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그쪽을 돕는 일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효셉 힐링브러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익광고로 희망을 또 함께 심고 있는 지금 젊은 광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